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이다은, 한규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DB 업종을 좀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DB 업종 이렇게만 하세요라는 주제를 들고 왔고요. 자, 일단 DB 업종이 어떤 업체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보시겠어요? 네, 우선 DB 업종은 일단 DB라는 뜻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DB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뜻하며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개별 고객에게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DB 업종의 경우에는 대출, 보험, 창업 같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광고 클릭당 비용인 CPC가 다른 이커머스 다른 업계 대비 좀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DB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규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나 보험, 창업, 하원과 같이 좀 고객의 문의를 받는 업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신다던가 저희가 헬스장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받는 그런 업종을 대부분 저희가 DB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문의를 받는 업종들은 대부분 검색 광고 중에서도 파워링크를 많이 활용을 하시죠. 아무래도 이커머스는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를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워링크만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커머스 대비 CPC 단가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DB 업종의 CPC 단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커머스 업종의 CPC 단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선 이커머스 부분의 그 입찰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품질 지수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2,000원대 정도면 보통 가능한데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DB 업종에 비하면 좀 저렴한 비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커머스 업종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종류별로 너무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 화장품, 뷰티 이런 쪽은 저희가 같은 이커머스더라도 입찰가가 기본 한 3,500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비싼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래도 DB 업종이라고 하면 핸드폰 성지 이런 완전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10,000원이 넘는 키워드들도 있고 사주 이런 키워드들은 한 30,000원대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는 아무리 비싸봤자 그래도 한 3,000원에서 5,000원 그 정도인데 DB는 입찰가가 한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입찰가가 높았을 때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클릭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0,000원씩 빠져나가는데 언제 소비자들이 구매할 줄 모르고 언제 소비자들이 문의를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DB 업종의 단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DB 업종과 마케팅을 진행할 때 이 DB 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적어드리자면 DB 업종은 DB 업종은 비싼 입찰가는 엄청 비싸다? DB 업종의 입찰가가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께서 예를 들어서 치킨집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 관심이 있다 싶으셔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어떤 치킨집이 좀 마음에 들어서 광고를 클릭하셨을 때 빠져나가는 비용은 10,000원 이상이고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마음에 든다고 바로 창업 문의를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길게는 반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일주일 이상은 좀 고민을 하고 다시 재방문하고 그렇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뭐 한 사람이 3번 이상 클릭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뭐 10,000원 이상이면 한 사람이 3번만 클릭하더라도 30,000원 이상이고 하기 때문에 좀 광고주분들 입장에서 입찰가가 좀 많이 높으면 좀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DB 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DB 업종을 마케팅할 때는 그 전략을 좀 중요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상위 노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30,000원 태운다고 해서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싸니까 나는 500원에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입찰가 전환이 좀 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키워드에서 몇 위에 노출을 시켰을 때 가장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효율 키워드, 저효율 키워드, 저희는 몇 등일 때 효율이 좋더라, 몇 등일 때 노출도 잘 되고 클릭도 잘 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고효율, 저효율 키워드를 분리하고,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품질 지수도 좀 높이고, 품질 지수가 높아지면은 저희 입찰가 단가도 조금 낮아지고, 낮은 입찰가 대비 좀 높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건 또 좋은 점이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비싼 입찰까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적은 비용을 사용하면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이 진짜 DB 업종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어떤 거를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DB 업종 전략. DB 업종 전략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거든요. 테스트 진행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고효율, 저효율 키워드 발굴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거고요. 저희가 무조건 메인 키워드를 가져간다고 해서 메인 키워드에서 전환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를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하겠다, 이건 조금 무모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입찰가는 높은데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저희가 광고비를 그냥 누수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 자사가 메인 키워드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메인 키워드일지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차라리 서브 키워드 중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 키워드들을 발굴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브 키워드. 네. 그 메인 키워드에 비해서 좀 메인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입찰가가 많이 높잖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높았던 메인 키워드 단가는 한 80,000원 정도 되는 것까지 있어서, 뭐 아무래도 좀 하루 예산이 좀 적으신 분들께서는 뭐 몇 번만 클릭해도 바로 1 예산이 끝나서 광고가 오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1 예산에 맞춰서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 창업 비용 이렇게 치킨집 창업 비용보다 치킨집 그리고 치킨집 창업 이런 키워드가 더 입찰가가 높잖아요. 그런데 치킨집 창업 비용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치킨집 창업에 대해 더 관심이 많고 좀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창업 이렇게 검색한 사람들보다 더 그 전환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네, 그쵸. 저희가 창업이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는 정말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창업이라고 쳤을 때 우리 키워드가 가장 먼저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창업을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창업 관련해서 정보를 얻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만약에 나는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데 치킨집 창업을 먼저 뜬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차피 저희가 광고를 노출시켜도 클릭을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치킨집 창업 비용, 아니면 뭐 소액 창업, 소자본 창업, 약간 이런 키워드, 소자본 창업 추천, 약간 비용, 무슨 그런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소비자 구매 전환도가 높을 것 같은 키워드들을 발굴을, 약간 여기서 서브나 세부 키워드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키워드가 효율이 높고 어떤 키워드가 효율이 별론지 이런 걸 좀 발굴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테스트를 하면 아무래도 테스트하는 동안에 비용이 좀 소진이 많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빠른 최적화를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빨리 해야지 아무래도 최적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또 뭐가 있을까요? 테스트를 진행하고 저희가 일단은 품질지수 향상이 또 필요한데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품질지수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건데 기본 4칸에서 풀칸은 7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지수가 높았을 때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 같은 입찰가를 등록하여도 했을 때 품질 지수가 더 높은 키워드를 상위권에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태님은 품질 지수가 7칸이고 지금 뭐 마케터라는 키워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품질 지수가 5칸이고 마케터라는 키워드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규태님이 품질 지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규태님 거 같은 금액일지라도 규태님의 키워드가 먼저 등록이 되고 제 키워드는 바로 밑에 등록이 돼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 로직상으로 저희가 순위가 또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품질 지수를 관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품질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품질 지수라는 말은 일단 그 말부터 생각해봤을 때 그 품질의 지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얼마나 그 품질이 좋은지 이걸 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단 클릭수, 클릭률 이게 좀 영향이 많이 끼쳐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번 노출이 됐는데 클릭이 뭐 몇 번밖에 없어서 클릭률이 좀 많이 낮아요. 뭐 0.1% 미만이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통 뭐 소재 문제, 확장 소재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키워드랑 그 상품이 좀 어울리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육개장 키워드를 쳤는데 갑자기 뭐 보험 이런 게 나오고 하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게 되잖아요. 자기는 육개장 키워드를 검색하였는데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클릭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품질 지수에 영향이 끼쳐서 점점 품질 지수 칸수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입찰가를 무작정 높여서 상위권에 노출은 시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로직상으로 저희 품질 지수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노출도 많이 되고 클릭도 많이 되는데 전환은 전혀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 광고는 좀 품질이 낮다라고 판단이 돼서 품질 지수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육개장인데 만약에 제품이 육개장과 연관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소재 반려가 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소재랑 자사 내 홈페이지 상태를 검토를 하였을 때 키워드랑 연관도가 좀 높다라고 하면은 품질 지수가 자동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연관도가 좀 떨어지면은 품질 지수는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품질 지수를 향상시켜서 웬만하면 풀칸을 유지하는 게 정말 베스트긴 해요. 아니면은 정말 못해도 4칸에서 5칸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품질 지수는 제가 여러 군데 관리를 해봤을 때는 정말 클릭률이 낮아도 막 2칸, 3칸까지는 떨어지긴 한데 복구를 시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안 떨어지게 관리를 하시는 게 진짜 효율이 상승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같은 키워드를 등록을 했을 때 품질 지수가 2칸이었을 때는 효율이 되게 낮게 나오고 항상 순위도 밑으로 좀 밀려서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이 좀 낮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룹을 계속 새로 파고 캠페인도 새로 세팅을 하면서 그 품질 지수를 원래대로 그 기본 4칸으로 맞추려고 되게 했어요. 저희가 같은 키워드면은 그룹을 새로 파도 그 품질 지수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방지하고자 계속해서 새로 그룹을 파고 캠페인을 파고 하면서 품질 지수 기본 칸이라도 최대한 채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새로 업데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4칸만 차도 진짜 효율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품질 지수 관리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일단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품질 지수를 향상시켰으면은 저희가 이제 입찰가 조정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요.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DB 업종은 아무래도 입찰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입찰가에 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입찰가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한번 교수님께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이때 입찰가 조정이 솔직히 그 광고비랑 가장 큰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광고주분들께서 아마 이게 제일 걱정이실 거라고 아마 예상이 돼요. 메인 키워드 입찰가를 높게 올려준다고 뭐 다 효율이 좋지 않게 나오지 않아 이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좀 큰 부분이 있어요. 보통 1, 2, 3이 그렇게 엄청 높지 않으신 광고주분들께서는 메인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DB 업종이니까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뭐 육개장 창업 이것을 상단에 노출시키고 싶다 해서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상단에 노출시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가가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뭐 한 3번 클릭했는데 1, 2, 3이 충족되어서 그냥 뭐 오전인데 광고가 꺼져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광고가 꺼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일단 광고가 꺼져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육개장 창업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다시 그 창업집이 마음에 들었어서 아침에 봤던 그 육개장 창업집이 마음에 들었어서 저녁에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똑같이 그걸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광고비가 소진이 다 돼서 광고가 오프가 돼서 그 광고가 보이지 않으면 원래 들어오려고 했었던 그 사람인데도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이용자는 아침에 광고를 클릭해서 광고비를 소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은 이제 저희의 고객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광고가 오프가 될 확률이 있으므로 그 1 예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메인 키워드의 입찰가 부분은 좀 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서브 키워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최대한 작은 입찰가로 많은 클릭을 유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희가 아무래도 광고가 하루에 3번, 1, 2, 3에 3만 원인데 10,000원짜리 키워드를 등록을 해버리면 그 키워드는 3번 클릭되면 광고가 조기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잠깐 생각이 났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는 시간대도 분리하고 타겟층도 많이 분리를 해서 차라리 일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 키워드를 무조건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가끔 계세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환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대가 언젠지 좀 어느 타겟층이 좀 메인인지 그런 걸 여쭤봐서 저는 그 타겟층한테만 그 광고를 노출시키고 나머지 세부 키워드나 좀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게 아니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적도 있어서 예산이 많지 않거나 조금 적은 편이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입찰가를 조정을 해야 되고 예산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타겟팅 기능을 좀 활용을 하셔서 좀 정말 광고 전환이 일어날 것 같은 소비자들에게만 좀 비싼 키워드 노출을 시키고 아닌 것 같은 키워드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을 시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입찰가를 특정 키워드를 무조건 가져가고 싶은 시엔 타겟팅 기능을 활용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무조건 가져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브랜딩을 위해서 일부러 좀 비싼 키워드일지라도 일단 노출은 시키자. 우리 회사는 톤업 크림이 메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톤업 크림을
정말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노출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파워링크에서 효율은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무조건 일단 상순위 노출은 시켜놓은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토너 크림이나 이런 걸 검색했을 때 자사 키워드가 가장 먼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브랜드는 뭐지? 약간 여기도 검색해도 나오고 저기도 검색해도 나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브랜딩되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브랜딩을 좀 하고 싶고 일례산이 좀 넉넉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퀘스트 진행 그리고 키워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이거 키워드 확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5시 24분인데 5시 30분부터는 저희가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좀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면 여기 양옆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키워드 확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그 세부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 메인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확장을 시키면 좋을지 키워드를 어떻게 확장시킨다는 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이해하기 쉽게 그 즉석 떡볶이 창업이라고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 즉석 떡볶이 창업을 광고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메인 키워드는 떡볶이 창업집이 되겠죠. 떡볶이 창업이 되는데 그 떡볶이 창업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입찰가가 매우 높잖아요. 근데 즉석 떡볶이 창업 이 부분은 떡볶이 창업보다는 그래도 좀 입찰가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즉석 떡볶이 창업 비용 이런 세부 키워드들이 있고요. 또 떡볶이 창업이랑은 좀 관련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밥을 팔지 않지만 김밥집 창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 창업 이런 부분도 세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어떤 광고주분들께서는 너무 관련이 없는데 사람들이 클릭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통 뭐 치킨집 창업 이런 걸 검색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집 창업 비용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치킨집 창업에 관한 무조건 그런 비용만 알고 싶지만 치킨집 창업 이렇게 검색하셨을 때는 다른 광고에 진입해서 거기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창업 담당하고 있는 그 광고주분의 계정이 세부 키워드를 제가 엄청 많이 확장을 해놨거든요. 뭐 분식별로, 뭐 술집별 이런 걸로 다 분리를 광고 그룹을 해놨는데 실제로 뭐 한 달 데이터 분석해보고 하니까 그때 그 대표님께서 이 키워드 효율 괜찮은 거냐 여기서 전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한 달 정도 제가 진행하게 되고 그런 키워드들에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하는 걸 보고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키워드들에게도 좀 많이 발굴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창업 이렇게 검색 안 하거든요. 진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실제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진짜 창업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몇 평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검색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은 전환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즉석 떡볶이 창업 비용 이런 키워드가 훨씬 전환율이 높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키워드에서 전환이 발생할까 싶은 키워드에서도 전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진짜 서브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막 조금 그런 키워드긴 한데 맛있는 떡볶이 맛있는 떡볶이 이런 키워드에서 전환율이 되게 괜찮았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은근히 이런 키워드에서 전환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발굴해보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정말 마케터 재량이고 마케터 능력이기 때문에
걸 잘 발굴하시는 마케터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발굴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업종 전략을 보면 테스트, 이 키워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하냐 하면은 저희가 고효율 저효율 키워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키워드를 테스트해 본다. 메인 서브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키워드를 등록하여 발굴하고 일리선에 또 맞춰서 세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세팅했다 하면은 이제 저희가 품질 지수 향상을 위해서 좀 연관도도 높이고 클릭률과 로아스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좀 확장 소재나 소재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 발굴하면서 품질 지수를 높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한테 맞는, 자사에 맞는 입찰가를 조정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메인 키워드를 등록을 하였을 때 브랜딩도 안 되고 클릭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메인 키워드가 맞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서브 키워드 위주로 발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서브 키워드를 등록을 하였을 때도 1위 노출했을 때, 5위 노출했을 때, 3위 노출했을 때 저희 효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몇 위에 노출을 시켰을 때 가장 효율이 괜찮았는지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평균 노출 순위도 같이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광고 예산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높인다고 해서 효율은 좋은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리스크를 감안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광고를 집행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파악을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네. 일예산 조기 소진될 것도 좀 방어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키워드 확장. 키워드 확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 고효율 저효율 키워드 발굴, 여러 키워드를 등록하여 발굴 이쪽이랑 좀 연관도가 높은데요. 저희가 그냥 떡볶이 창업 같은 키워드보다는 저희가 즉석 떡볶이 창업 비용 같은 진짜 실제로 구매를 하고 싶은 고객들이 안녕하세요. 일렉트릭 코티지님께서 라이브 다시 보기 되나요? 네, 저희 사이트 그 마케팅 학교 라이브 칸 탭 들어가 보시면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네, 다시 보기 하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광고를 맡기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여기 왼쪽과 오른쪽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희 전화 상담도 지금 30분 넘어서 지금 가능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다 채팅 계속 쳐주셔도 되고, 저희가 라이브가 끝나더라도 저희 전화번호는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창업을 하고 싶거나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키워드들을 발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광고를 시작하고 세팅을 할 때는 어떤 키워드가 효율이 좀 나오는지,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키워드를 일단은 최대한 많이 등록을 해보면서 점점 소거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고효율 키워드 발굴을 통해 DB 단가를 낮추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DB 업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항상 DB 단가를 낮추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클릭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금액을 사용하면서 최대한의 전환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DB 단가가 얼마 이상 유지되지 얼마 이하를 유지하겠다라던가 그런 얼마 이하를 유지하겠다 아니면은 하루에 클릭이 얼마 이상 되겠다 하면 똑같은 일 예산에 비해 클릭 수가 더 많이 되면 그거는 좀 단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클릭 수 그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오늘은 좀 클릭 수가 몇 번 나지 않았는데 일 예산이 끝났다 하면은 그 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단가 그 평균
클릭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입체가를 좀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평균 클릭 비용도 낮추고 DB 단가도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커머스에도 같이 해당되는 거긴 한데 일단 모든 세팅을 마쳤을 때 이제는 뭐 소재 확장 소재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 그룹을 좀 많이 세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창업 부분이라면 뭐 소자본 창업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곳은 1,000만 원 창업 가능 뭐 이러면 소자본 창업 부분으로 광고 그룹을 하나 파고 그래서 그러면 그 광고 그룹마다 소재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자본 창업 그룹을 팠다 하면은 그 소재에 맞는 뭐 무슨 떡볶이 1,000만 원 소자본 창업 가능 이렇게 키워드가 연관된 소재를 등록하고 확장 소재에도 추가 제목, 뭐 추가 설명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소자본에 관련된 그 소자본 창업 관련된 그 광고 그룹은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검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에 맞게 홈페이지의 소구점을 살려서 소재와 확장 소재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출수 대비 클릭률도 좀 늘어나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률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전환율도 좀 나오기 때문에 품질 지수에도 영향이 끼쳐서 아까 그 예전에 그 말씀드린 품질 지수가 올라간 것을 통해 단가가 내려가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노출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희가 계속 눈이 말하는 DB 단가 내리는 것에 최적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 모든 세팅을 마쳤다면은 최대한 데이터 모수를 많이 쌓아야 하는데요. 이건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걸 제가 정리한 부분이고 저희가 데이터 모수를 쌓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든 세팅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모든 키워드들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디서 클릭률이 높았는지 어디서 클릭률이 좀 낮았는지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평균 클릭률과 비교했을 때 어떤 키워드는 평균 클릭률이 뭐 0.1%도 안 된다 아니면 어떤 키워드들은 클릭률은 1%가 넘는데 대신 전환이 안 된다. 약간 이런 키워드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의 KPI에 맞는 키워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만약에 KPI가 브랜딩이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일단 노출이 많이 되고 클릭이 많이 되는 게 우선이겠죠? 저희가 전환이 아무리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저희는 일단은 KPI 자체가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노출과 클릭에 조금 더 중대를 해서 만약에 그 클릭률이 0.09%인데 전환이 5건 일어났다. 일단은 적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지금 말을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케이스 A라고 하면은 클릭률 0.09% 전환 5건 케이스 B는 클릭률이 1.75% 전환 0건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환이 목적이신 분들은 케이스 A가 클릭률이 낮긴 하지만 전환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요 케이스 A가 저희 자사에 맞는 고효율 키워드고요. 그리고 저희는 노출과 저희 자사의 브랜딩이 좀 더 우선시 된다라고 하면은 케이스 B, 이거 클릭률이 조금 더 높고 전환은 되지 않더라도 클릭률이 조금 더 높은 이런 게 조금 더 고효율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건 근데 너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그래도 예를 들자면은 좀 비교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고요. 저희가 키워드가 고효율, 저효율이 어떤 건지 조금 목적을 정하기 애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자사의 KPI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저희가 데이터 모수를 쌓으면서 어떤 게 저희 자사한테는 케이스 A가 고효율인지 케이스 B가 고효율인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고효율, 저효율 키워드를 분리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키워드를 육성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 또한 향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DB 업종은 시즌마다 또 효율이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원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학원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입시 학원이다라고 하면은 입시 전에 한 1년 전 뭐 그럴 때쯤에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병원이다라고 비염 전문 병원이다 그렇게 하면은 2월 달이 가장 성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수기 비성수기가 에 따른 효율도 좀 다를 것이고, 지금은 비성수기인데 지금 성수기인데 이상하게 효율이 좀 안 나온다던가, 지금은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잘 나온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가끔씩 데이터가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데이터가 왜 튀었는지, 언제 튀었고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런 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 저렇게 했을 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약간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가 언제 튀었는지 그런 것도 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모니터링과 그런 건 데이터 분석은 필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또 DB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실까요? DB 관련 부분이기도 하고 이커머스 관련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둘 다 해당되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소재 확장 소재 그 광고 그룹 분리해서 그에 맞는 소재랑 확장 소재 분리하는 거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출 유형도 달라요. 근데 이거는 다른 그 광고주분들께서 그 광고 대행사를 쓰지 않고 혼자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모바이가 PC에 그 노출되는 확장 소재가 그 개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확장 소재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죠. 추가 제목, 추가 설명, 그리고 홍보 문구, 뭐 가격 링크라든지 서브 링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그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하시고 많이 광고에 관심이 있으신 광고주분들께서 이 확장 소재들을 다양하게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PC에는 좀 더보기를 눌러서 다 보이긴 하지만, 모바일의 경우에는 더보기를 눌러도 그 모바일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확장 소재 중에 그 가격 링크, 홍보 문구, 서브 링크 이런 것 중에 하나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보통 그렇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뭐 광고주 그 자사 사이트의 제일 소구점, 예를 들어서 뭐 마진율이 뭐 70% 이상이다 이런 파격적인 소구점이 있어요. 그럼 그 소구점을 광고에 노출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 문구에 그 마진율 뭐 70% 이상 그거를 등록을 해놨는데, 모바일에는 이제 확장 소재를 너무 많이 등록을 해놔서 그 확장 소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광고의 소구점을 다 드러내야 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안 드러나게 돼서 좀 클릭률에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PC 모바일 기기별로 다 광고 그룹을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야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출 유형 이 관리 부분이고, 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입찰가가 서로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거는 입찰 가중치라는 게 있기는 한데, 뭐 모바일 110%, PC 100% 이렇게 다 다르기는 한데, 이게 그 키워드마다 입찰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향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PC랑 모바일을 분리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파워링크는 PC로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있는 한 5개까지는 모든 확장 소재가 웬만해서 노출이 되는데, 그 밑에 등수는 저희가 그 외의 확장 소재들은 노출이 거의 안 되거든요. 거의 다 잘려서 나오고, 웬만해서 노출 잘 안 되기도 하고, 모바일은 3개였나? 그 이하부터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 소재보다는 소재 부분은 항상 필수적으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소재 부분에서 최대한 등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식임을 좀 어필을 해야지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기가 공식이면 여기가 좀 더 싼가? 여기가 좀 더 괜찮나? 좀 더 보증이 돼 있나? 라는 생각에 저희를 방문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소재단에서 애초에 공식 스토어, 공식몰 이런 키워드를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만약에 지금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파격적인 할인 같은 걸 소재에 있는 설명란에다가 최대한 다 적음으로써 사람들이
이거 지금 확장 소재다 노출 안 되고 소재만 노출되고 있는데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소재단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적어주시고 확장 소재는 정말 확장용으로 조금 더 소비자의 이목을 그래도 조금 더 끌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게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씩 보면 파워링크에 이미지를 등록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가끔씩은 그냥 파워링크를 모든 이미지를 등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룹을 너무 많이 파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기도 하던데 웬만해서는 그래도 파워링크를 검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미지가 없으면 눈에 띄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확장 소재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좀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미지만 바꿨는데 갑자기 막 전환율이 오르고 이런 경우도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네, 맞아요. 이게 이미지가 솔직히 말하면 좀 기본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어떤 광고주분의 그 계정을 받았을 때 이미지가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더 이쁘고 더 매력적인 그런 이미지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좀 비교적으로 좀 덜 매력적인 소재를 쓰시고 계셔서 그 이미지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미지 이걸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이미지를 수정했더니 실제로 더 클릭률과 그리고 그 클릭률에 따른 전환수가 증가하는 그 이미지만 바꿨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관리도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놓치면 되게 안 되는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탈 방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자사가 좀 괜찮나라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자사 홈페이지가 너무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 DB 업종인데 이런 전화번호도 안 적혀 있고 맞아요. 전화번호가 너무 작거나 막 스크롤 내려서 찾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이탈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나 이벤트 같은 걸 상담바의 홈페이지에 웬만해서 고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게 고정이 안 돼 있고 글자가 너무 작으면 문의량이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들이 찾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웬만해서는 전화번호 상단에 고정해주세요. 아니면은 이벤트 같은 거 여기 배너로 크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광고주분들께 직접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좀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창업 그 대표님의 계정 뭐 다른 대표님이긴 한데 그 대표님 제가 창업 전문 마케터라서 그걸 봤을 때 뭐 창업만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 받았을 때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문의할 수 있는 그 입력란이 있잖아요. 그게 홈페이지를 계속 드래그를 하고 밑으로 홈페이지를 내려도 계속 그게 따라다니게 설정을 해야 고객님이 그 홈페이지를 볼 때 언제든지 문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간편하게 접근해서 문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홈페이지를 수정했는데 실제로 그 클릭률은 뭐 그 영향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전환율이 더 증가해서 효율이 더 상승한 그런 결과값이 있었습니다. 그쵸. 저희가 광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사의 컨디션이나 자사가 어떻게 하느냐도 좀 전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저희는 광고는 일단 최대한 노출을 시키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 그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제 거기서 구매 전환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자사의 상태나 컨디션도 조금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 같은 걸 강조하는 것보다 저희가 언제든 진짜 소비자들이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좀 노출을 계속해서 시킨다던가 좀 따라다니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커머스시다 하면은 뭐 확장 소재를 통해서 뭐 할인율 강조라던가 이벤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그 광고 접속한 그 URL로 문의를 남기시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거시는 그런 이용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정확한 광고 효율 측정은 솔직히 말하면 100% 확실한 성과 체크는 솔직히 어려워요. 거기에 다
그 로고 분석에 다 전환수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10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한 번씩 대표님과 그 문의량을 체크해서 뭐 전주 대비 몇 개가 늘었는지 몇 개가 줄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키워드 입찰가 조정이나 세부 키워드 확장을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피드백을 계속 하고 해야 합니다. 그쵸. 저희가 아무래도 DB 같은 경우에는 전환 수치가 네이버에 거의 찍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광고주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문의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문의량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얼마나 증가하셨을까요? 이런 걸 좀 체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말씀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면 저희 슬슬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해서요.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좀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혹시나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저희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보기 보고 궁금하신 점 있으셔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